다정언니, 보드게임 하면서 같이 들어요. 보드게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랑 할 때. 그러니까 저는 1, 2학년 때 영어 공부 막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뭐, 낭독하기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저렇게 부모님과 보드게임 하는 시간,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사실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2학년 때는 너무 공부에 좀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사고력도 길러주고, 감성도 좀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사교성도 요즘 아이들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1, 2, 3학년 때는 공부는 딱 해야 될 기본 양만 딱 잡아주고, 그 외에는 부모님과 보드게임도 하고, 책도 좀 읽고, 놀러도 가고, 이런 시간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저한테 묻는다고요? 아이한테도 이런 질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제 아이 수준에서 이렇게 대화도 한번 좀 나눠보고,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안 하면은 뭐 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도 많이 묻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지금 14살인데 그럼 공부 안 하면 뭐 할 거야?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학생이라는 신분을 공부하는 것이 역할인데 그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너는 뭐 할 거야? 이렇게도 많이 물어보고 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아이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시간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냥 무작정 공부해. 성적 잘 받아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돼. 이런 것보다 그럼 좋은 대학은 왜 가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부모님과의 대화가 좀 어린 시절에 많이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아이도 공부에 대한 방향성이나 공부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지 않겠어요. 고학년 되니 영어 격차를 따라잡기가 쉽지 않네요. 그렇죠. 격차 영어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부모님들하고 상담을 좀 할 때 저희 학부모님들 학번 상담을 할 때 그러니까 중1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치고 나서 제가 그냥 부모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시험 잘 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잘 쳐서 좋고 좀 못 쳐서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중요하지 않다. 지금 1학년 때 가장 중요한 시간은 1학년 2학기라고 얘기를 해요.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시험이 없는 그 시기에 우리가 기말고사를 치고 나면은 정말로 이제 잠수함처럼 가라앉아 있는데 이때 누군가는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누군가는 그냥 학원만 다니고 누군가는 시험이 없기 때문에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2학년에 딱 올라가서 중간고사를 딱 취하서 성적이 나오면은요. 그 중간고사 성적뿐만 아니라 벌어진 격차가 잘 안 줄어들어요. 왜 그러냐면 중2 되면 이제 사춘기가 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예전보다 덜 해요. 그런데 이제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죠. 습관적으로 하거든요. 사춘기가 와도 해왔던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격차가 안 줄어들어요. 정말로 안 줄어들어요. 네, 선생님 중1 여학생 최상위권 목표로 토플, 어휘, 독해, 이베이, 문법 공부 끝나면 1001문을 구면을 확실히 다지게 하고 싶은데요. 어느 시점이 1001문 공부 시기로 좋을까요? 아이의 실력이 고1, 3월 학평 80점대 정말 실력이라고 가정했을 때 고1, 3월 학평이 80점 나오면 국문 공부 시작하셔야죠. 점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국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점수 나오는 거 중요해요. 문제 푸는 스킬도 중요한데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완전한 해석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학평은 문제 푸는 스킬이 있으면 해석이 잘 안 돼도 감으로 답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내신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구문 공부를 시작을 해서 통문장으로 해석을 완전히 해내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키셔야 돼요.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계시면. 정말 중요합니다. 문장을 통으로 해석을 해내는 능력. 아,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완전하게 끊어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 끊지 않더라도 해석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기에는. 많이 하고 있네요. 근데 아셔야 될 게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계시면 영어 공부 시키는 것만큼 다른 공부도 그 수준으로 끌어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특히 수학. 최상위권을 목표로 가고 있으면 지금 영어 학평보다는 중1이면 지금 수학이 어디까지 선행이 되어 있는지 수학적인 사고력, 추론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가 되어 있는지 최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영어만 최상위권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적을 최상위권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 중1들 같은 경우는 최소 고1 과정 다 끝나거든요. 아니면 고1 과정이 최소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부도 유전자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 아이를 많이 지도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제 교육자들이 알고 있으면서 사실 좀 회피하는 내용이죠. 유전자 맞아요. 그런데 그 유전자로 결정되는 아이들이 몇 프로냐는 거죠. 어차피 세상은 1%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이 보통 1, 2%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98%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면 노력으로 극복을 해내야죠. 그리고 이제 유전자가 조금 낮더라도 어릴 적부터 공부 방향을 잡아오고 어떠한 공부 환경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 입장에서 얘는 공부 머리가 없나 봐. 머리가 나쁜가 봐. 역시 유전자가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아이가 3세, 4세부터 초등학교 때 그냥 방치하다가 중학교 때 공부를 시켜보니까 못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거죠. 유전자가 맞지만 그 유전적인 것보다 후천적인 요인을 갖다가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으로 돌아갔을 때 최초의 유전자가 공부 잘하는 유전자, 공부 못하는 유전자가 정해져 있을까요? 저는 예전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DNA를 새겨주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게을렀을까요? 더운 날씨 때문에 자꾸 게을러지고 자고 덜 움직이는 그러한 습관들이 몸에 배이니까 그 DNA가 유전이 되면서 유전자가 완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도 내가 공부를 많이 못했어. 그럼 이 아이도 공부를 못할까요? 아니죠. 이 아이는 3세, 4세 때부터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공부법을 제공을 해준다면 이 아이가 조금 더 나아진 유전자를 가지게 될 거고 이 아이가 또 그 자녀한테 똑같은 것을 해줬을 때 결국에 공부 잘하는 유전자가 만들어져서 다시 또 승계가 되겠죠. 이게 어디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까? 칼비트의 교육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가르쳤는데 독일 어떤 한 사람이 그 공부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천재를 만들어내는 그 교육법이라고 이제 좀 전해지고 있잖아요. 장애를 가진 아이야도 변하는데 그냥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그냥 평범한 아이가 공부를 잘 하는 게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러나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이 유전자 혜택을 보는 것은 맞습니다. 좋은 유전자를 타고난 아이가 최선의 노력도 한다. 그러면 지금 내가 평범한 사람이 못 따라가는 것은 맞죠. 그렇지만 그 사람은 또 특별한 사람으로서 인류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천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서울대 들어갈 수 있어요. 초등 3학년인데 어학원 다닌 지 만 2년 되었습니다. 그럼 일찍부터 다녔네요. 다니는 거를 즐거워하고 커리큘럼을 따라가면서 단어 외우는 것도 곧잘 잘하고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듣고 말하고는 잘하는 것 같은데 계속 보내는 게 맞는지 아이가 문법 같은 걸 위주로 배울 학원을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아이다 보니 모르겠어요. 3학년이잖아요. 3학년인데 지금 단어도 외우고 잘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전혀 문제가 될 건 없는데요. 여기서 학원을 보내고 안 보내고는 부모님의 선택입니다. 내가 학원에서 해주는 교육의 그 커리큘럼을 가정에서 해줄 수가 있으면 저는 3학년 때 굳이 학원 안 다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근데 내가 뭐 시간적인 여유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걸 해줄 수가 없다 싶으면 학원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학원은 제가 항상 그렇게 활용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죠. 3학년인데 너무 문법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아이가 좋아하고 말하기 잘하고 듣기 잘하면 충분합니다. 제가 1, 2, 3학년 때 굳이 학원 안 다녀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조금만 노력하고 신경을 쓰시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지만 각자 개인적인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학원을 보내지만 집에서 백업을 해줘야 그 학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초등 시기거든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면서 영어 노출은 집에서 좀 더 시켜주셔도 되고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었던 거 원어민 수업을 굳이 학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1대1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상영어, 차라리 필리핀 화상영어 제가 그때 뭐 주 3회나 주 5회 정도 시켜보라고 말씀드렸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만약에 말하기를 조금 더 열어주고 싶으시면 굳이 원어민이 있는 학원의 수업료를 더 내시는 것보다는 화상영어로 그 부분을 채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AR 지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그러니까 제가 엄마표 영어는 좋아하는데 그 엄마표 영어에서 줄을 이루고 있는 수업 방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2부 순서에도 오늘 작정하고 한번 얘기를 할 건데 뭐 청독, 낭독 그런 영상 노출을 위주로 하는 수업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호하지 않습니다. 원더풀 월드를 요즘 좀 많이 써요. 원더풀 월드를 많이 쓰는데
저희도 학원에서 원더풀 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원더풀 월드 교재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초등에서 교재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 어머니들이 너네 아이는 교재 뭐 써?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프라이드를 느낀다라고나 할까? 학원에 좀 그레이드를 나타내는 지표가 좀 되다 보니까 학원에서 교재를 막 선택을 잘 못해요. 좀 있어 보이는 교재를 선택을 하거든요. 원더풀 월드나 이런 미국 교과서 리딩이 좀 있어 보이는 교재들인데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러니까 실력 향상을 주는 교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 정도 되면 저는 그냥 주니어 리딩 튜터, 리딩 튜터 시리즈들 교재가 독해 공부하기는 좀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일반적으로 리딩 교재로 잡혀가 있는 교재들이 다 좋습니다. 그리고 원더풀 월드든 미국 교과서든 누가 수업을 해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재는 제가 좋다, 나쁘다를 잘 얘기를 안 합니다. 좋은 교재도 누가 활용하지 못하면 나쁜 교재가 되는 거고요. 정말 별로인 교재지만은 그 교재를 잘 활용하면 또 좋은 교재가 되는 거거든요. 희민님, 에세이를 거의 못 써서 3학년인데 에세이를 도대체 얼마큼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3학년인데 에세이를 거의 못 써서 한 단계 아랫반으로 가야 한다 하더라고요. 3학년인데 에세이라는 단어가 맞습니까? 기본 문장 하나 만들기 정도 아닌가요? 3학년에 리스닝 잘하고 잘 읽고 그러면 됩니다. 단어 외우고요. 천천히 문법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 라이팅을 잘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3학년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1, 2, 3학년 때 영어를 잘한다라는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뭘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죽지도 말고 으쓱하지도 말라고 제가 영상 올렸었죠. 조급해지지 마세요. 그게 지금 초등 학원들의 나쁜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잘못이에요. 레벨 한 단계 떨어지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레벨 한 단계가 대학교 한 단계 떨어지는 게 아닌데 학원에서 예를 들어서 A, B, C다라고 합시다. C반으로 들어갔던데 석 달 다니까 B반으로 올라가는 그거 기뻐하지 마세요. 그거 뭐가 중요합니까? 예? 그 B반에 있던 애들이 나중에 수능 1등급 나온대요. A반에 있던 애들은 다 수능 1등급 나온대요. 그러니까 제발 그걸로 조급해져가지고 쓸데없는 돈을 쓰지 말고 아이들한테 자꾸 조급해서 푸시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플랜을 짰으면 그 플랜대로 따라가시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를 좀 더 신경 쓰시라고요. 초등 때. 그러니까 초등 때 너무 영어에 목매달지 마시고 제가 국어 공부 좀 제발 국어 공부 책 읽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와 보드게임도 좀 하시고요. 그 아이와 대화를 좀 나누세요. 영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아이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셨나요? 그래서 희민님 절대 초등 마케팅에 마케팅 상술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육 방향이 흐트러집니다. 라이팅이라는 것은 원래 제일 마지막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라이팅이 되기 위해서는 문법이 되어야 돼요. 문법 없이 어떻게 라이팅이 돼요? 지금 3학년 때 라이팅이 안 될 수밖에 문법을 안 배웠는데 그럼 지금 아이가 라이팅을 쓴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영상 시청이나 어떠한 인풋을 통해서 들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쓰는 정도 수준이잖아요. 라이팅 그 에세이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 에세이 라이팅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잘한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 서술형 적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등영어 서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라이팅이 안 되면 문법 공부를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해야죠. 어순을 익히고 동사 수일치도 익히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초조해하지 마세요. 제가 부모님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4학년인데 영어 읽기가 안 돼. 그럼 초조해하는 거예요. 맞아요. 4학년인데 B가 부 소리도 나는지도 몰라. A가 뭐 에 소리 나는지 몰라. 그때 초조해하시면 됩니다. 에세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셔야죠. 저희 학원도 그 에세이 있습니다. 에세이를 왜 냈습니까? 제가 그 교과서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학원에서 레벨 테스트를 쉽게 만들어 놓으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바라보는 학원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치러 왔는데 다 맞췄어. 그리고 엄마 이거 너무 쉬운데? 그러면 학원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레벨 테스트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요. 에세이를 넣을 수밖에 없지. 3학년이든 4학년이든. 그런 기본적인 학원이 어쩔 수 없이 갖춰야 되는 마케팅을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학원의 입장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아이의 실력이나 방향성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5세부터 영유 다니고 국제학교 G2까지 다니고 공립초 3월 입학했습니다. 공립초 입학 후 영어를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서 에이프릴에 넣었습니다. 청담 에이프릴 얘기하는 거죠. 주니어 마스터 1반에 다니는 애가 학원 수업에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영어를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른 한국식 문법 학원에 넣었는데 2주 만에 그만뒀습니다. 지금부터 혼자 하겠다는데 그냥 안 와도 될지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스티브님. 제가 이와 같은 질문에 똑같이 답변을 들었었는데 스티브님 이게 제한테 물어볼 게 아니에요. 아이가 왜 싫어해서 그만뒀는지, 그 왜 적응을 못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죠. 저 에이프릴 학원에서 주니어 마스터 1반에서 그 3학년인데 어떤 수업을 시켰는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수업을 시켰는지, 그래서 아이가 힘들어하는 건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식 문법 학원, 3학년인데 한국식 문법 학원에 넣으니 애가 힘들 수밖에 2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맥락과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이의 실력을 확인하고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한 다음 학원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학원이 좋다고 해서 학원 보내보고 뭐 반배정이 여기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시켜버리고 그러면 이제 학원이 안 맞아지는 거고 영어가 싫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놔두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하나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다른 애들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든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잡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왜 싫었는지 아이와 대화를 해봐야 되겠죠. 너 거기서 공부가 왜 싫었어? 뭐가 힘들었어? 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에세이를 쓰기를 너무 많이 시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랑 지금 똑같잖아요. 에세이가 안 되는데 왜 에세이를 시킵니까? 예? 생각을 해보세요. 영작이 완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단어가 돼야 되고 문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단어 문법이 안 되는데 자꾸 영작을 시켜요. 에세이를 시켜요. 그러니까 국어 위력도 안 받쳐주는데 국어 에세이도 안 되는데 영어 에세이를 시키니까 힘들어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네요. 영작 같다. 그 고문 아닌가요? 고문? 고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공부를 시켰는 것이 아니라 고문을 시킨 거죠. 아니 초등학교 6학년도 A4용지 꽉꽉 채워서 적나요? 아니 근데 거기 학원에서 A4용지 꽉꽉 채워서 적는 아이들이 있나요? 3학년이면 아직까지 영어가 재밌어야 돼요. 초등 저학년 때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것은 어떤 공부를 시키든 아이가 싫어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공부를. 영어 공부가 지루하고 무섭고 하기 싫은 거란 인식을 심어주면 안 되는 시기라고. 영어든 수학이든 재밌어야 돼요. 어떤 공부를 하든. 쓰기가 재밌어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재밌어야 돼요. 3학년까지는. 국어로 문장을 못 만들어내고 국어로 어떠한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영어가 사용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좀 저학년 때 책 읽기 시키고 어머니랑 대화 많이 하고 국어 어휘력 발달시켜주고 국어 표현력 올려주고 국어적으로 감성이 풍부해지고 언어적인 표현력이 올라가야 영어 표현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안 지켜지니까 아이가 힘든 거니까 부모님들이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게 부모님들도 답이 보여요. 그래서 저한테 묻지 않고도 답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성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수학을 잘한다, 뭐 언어 감이 뛰어나다, 주변에서 뭘 잘한다고 얘기를 할 때 그 수준이 정말로 그 평범한 아이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정말로 도토리 키재기고 그거를 그냥 유지시키고 발달시켜 줄 수 있도록 계속 플랜을 짜주셔야 돼요. 천재성으로 나타날 만큼 잘한다라는 수준이 아니면 그 수준은 언제든지 도달할 수 있고 그 수준은 언제든지 누구에게 잡힐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 5분 정도만 교육 Q&A 더 하고 2부 주제로 넘어가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늘 그랬다시피 한 11시 반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렇죠. 후경님 환영합니다. 양방향 소통을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긴 해요. 제가 좀 강하게 얘기를 하지만 아니다라고 반론하실 수도 있겠죠. 그죠? 토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반론, 이의제기 정말 환영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저는 조금 답답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제가 경상도 사람이기도 해서 말투 자체도 경상도 분들이 아닌 분들은 제가 부드럽게 얘기한다고 해도 조금 투박하게 느낀다거나 조금 매섭게 냉정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제가 되게 지금 많이 자제하면서 하고 있어요. 모든 뭐 코칭이라든지 영상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해야 될 말을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런 게 좀 쌓이다 보니까 좀 답답함도 있고 하기 싫어지는 것도 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좀 그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초등 영어가 진짜 뭐가 문제냐? 초등 학원의 마케팅과
초등 영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엄마표 영어를 찬성을 해요. 어머니가 아이를 가르쳐 주는 거, 지도하는 것은 너무 좋아요. 지금 엄마표 영어에서 얘기하는 영상 시청, 그리고 낭독, 청독, 뭐 읽기를 통해서 그런 영어만을 강조하고 있는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분들에게 저는 정말 얘기하고 싶거든요. 입시 책임질 수 있냐? 우리의 목적이 입시입니다. 지금 초등 때 최대한 실용 영어를 많이 열어주고 말하기, 언어로서의 영어를 많이 시켜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모든 어머니들이 마음속에 있는 정말 진실된 마음은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원서 읽기 시키고 미국 교과서 시키는데 그거 입시하는 데 도움 됩니까? 물론 원서를 많이 읽으면 독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근데 왜 문법은 안 시켜요? 문법 언제 시킬 건데요? 대다수의 초등 마케팅, 초등 영어에 대한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이냐? 나는 초등만 집중하면 돼. 어차피 중학교 올라가면 따로 가니까.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고등 입시에 대한 평 내놓습니까? 고등 내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등 내신 수업 진행해 보셨습니까? 고등 수능 모의고사 풀이해 보셨습니까? 모국어 방식의 영어를 강조한다. 좋죠. LAD는 가설입니다. 그 방식으로 인해서 영어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까? 제가 그 어머니들한테 항상 묻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국어를 평생 공부했지만 국어로 이렇게 고민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을까? 언어 습득 장치가 발동을 해서 우리가 국어를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모국어를 습득했을 거 아닙니까? 국어도 똑같은 거잖아요. 국어 같은 경우는 모국어에서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단어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영어는 그 노출도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요, 다른 공부는 아예 안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엄마표 영어에서 얘기하는 영상 시청을 열어줘서 길을 열어줘라. 시간을 채워줘라. 다른 공부는 언제 할 건데? 영어만 잘해서 대학 가요? 영어 잘하는 애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데.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입니다. 1등급 비율 몇 프로 나옵니까? 코로나 이후에 13% 나왔었던 그 해를 제외하고 나면 보통 평균 7% 나와요. 그러면 그 7%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재수생이 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진학했지만 의대를 가고 싶어서 재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죠? 연세대, 고려대를 입학했지만 서울대를 가고 싶어서 재수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재수생의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수능은요. 그럼 그런 아이들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한 3%, 4% 정도로 줄어들겠죠. 거기에서 이제 과고, 우리가 얘기하는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을 한번 제외해 봅시다. 그럼 일반고에서 비율이 몇 프로 될까요? 1%, 2%? 그러면 지금 구독자분들에 있는 주변 학교에서는요, 1등급이 한 명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엄마표 영어 하는 애들 다 어디 갔습니까? 청담 AF를 다니고 정상에서 다니면서 영어 유치원 다녔던 애들 다 어디 갔냐고요. 왜 수능 1등급 못 받아요? 어릴 적에 영유 다녔던 애들이 1등급 받는 경우가 잘 없어요. 지난 라이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 받는 애들 보면 끈질기고 열정이 있고 독한 애들이 1등급을 받아내거든요. 영어를 잘 한다고 해서 1등급이 안 나와요. 우리나라 교육 입시 문제죠. 이게 문제라서 그러면 이것이 죽은 영어다라고 얘기를 하며 비판하며 그러면서 자꾸 실용 영어를 강조를 해요.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얘가 말하기도 잘하고 듣기도 잘해요. 초등학교 때. 그게 고등학교까지 이어집니까? 결국에 그 아이들도 중등과 고등에 가서 수학, 과학 공부하느라 영어 내신 공부하느라 실용 영어를 내려놓는 시기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아니라 유지가 돼서 계속 디벨로핑이 돼서 대화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회화 수준이 나왔어. 그 영어 실력을 바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데요? 대학교 졸업장 필요 없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잖아요. 외국계 기업은 고졸인데 뭐 좋은 대학교 안 나왔는데 받아준대요. 죽은 영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실용 영어 공부 열심히 많이 했는데 그 아이들 100명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취업해서 영어 써먹으면서 그 실용 영어를 활용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애들 몇 프로 될까요? 한때 IMF 이후에 은행 이제 취업이 되게 이제 힘들어졌던 시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막 실제로 회계사들이 은행에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토익도 고득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췄어야 됐죠. 제 친구들 은행에서 일하는 애들 좀 많아요. 영어 안 씁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외국인이 와야 영어를 쓰지. 외국인들 통장을 못 만드는 애들이 대다수인데 휴가 때 나가서 영어 쓰는 거? 그러면 저는 묻고 싶어요. 그때를 위해서 그렇게 돈을 많이 써가면서 또는 다른 공부보다 영어 노출을 많이 시키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쪽에 쳐우쳐서 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초등학교 때 노출시켜주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자라가면서 실용 영어에 대한 노출은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입시를 준비를 해야죠.
그게 싫으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필리핀만 가더라도 거기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유학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사립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중국어도 배워요. 필리핀에도 부모님들이 극성이기 때문에 방학을 하면 베이징으로 또 유학을 가요. 중국어 공부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전교 1등 같은 거 하면 연설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극성이 거기에서도 먹혀요. 그런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영어를 잘하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입시 영어가 필요 없는 아이들이죠. 그렇게 방향을 트셔야죠. 그게 아니라 노출을 자꾸 강조하면서 서울대 연대고대를 자꾸 바라본대. 영어 노출을 하면서 그렇게 원서 읽기를 하면서 그런 태클을 밟아간 아이들이 서울대 연대고대를 들어가는 비율이 몇 프로가 될까요? 그 케이스를 자꾸 가지고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흔들리지 마세요, 제발. 제발 초등 때 돈 많이 쓰지 마세요. 초등 영어의 문제는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몇몇 교육자들, 유튜버들도 문제고 학원의 마케팅도 문제지만 거기에 휘둘리는 부모님들도 문제라는 겁니다. 선행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이 얘기하죠. 선행하면 안 돼. 선행 필요 없어. 그런 얘기는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말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특목고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 자신들 조사해보니까 다 특목고 출신이죠. 정치색을 띨 수 있는 발언이라 죄송하지만 모두가 개천에서 용이 될 필요가 있냐. 가지도 필요하고 부모도 필요하다. 자기가 의대 원했잖아. 선행이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선행은 필요하지만 선행이 안 되는, 선행을 할 수 없는 능력, 강제로 선행을 시키는 것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라면 해줄 수 있는 만큼 선행을 시켜야죠. 과기고 특목고 들어가는 애들 수준 되면은요. 6학년 정도의 고1 과정은 다 들어갑니다. 그거 누가 손가락질해요? 아이가 배워나가는 6학년이기 때문에 6학년 공부만 시켜야 돼요. 정부에서 왜 선행을 금지시킵니까? 정부에서 선행 금지. 광고할 때 선행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안 돼요. 전부 다 바보 만들려고 해요. 잘하는 애들은 잘할 수 있도록 더 끌어줘야죠. 그게 차별이 아니죠. 평등이 도대체 뭐가 평등입니까? 다 같이 바보 되는 게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구독자분들이 중심을 좀 정확하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몇몇 또 그런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좋은 대학 필요 없다.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서울대 가도 아무 의미 없다. 일부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뭔가 이런 올바른 교육만 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 세탁을 하고 싶은 건가? 요즘에 손준 회장님이 많이 나와요. 제가 영상을 다 봤거든요.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님이. 제가 보면서 맞는 말이긴 하고 어느 부분에서 좀 맞는 말인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교육의 최정점에 서 계신 분이 사교육 하지 마라. 진짜 그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사교육이 문제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교육을 이끌어가는 방식과 특정한 사교육 업체들이 잘못된 거죠.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학원 보내지 마라, 사교육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거면 저는 제가 학원을 그만둬야 돼요. 나는 내가 지금 학원을 운영하면서 지금 정원 마감을 막 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수업료를 받아가면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학원 보낼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 모든 공부 다 하셔도 돼요. 사교육 문제예요. 이게 교육자의 마음입니까? 저는 순수한 교육자는 아닙니다. 저는 교육 사업가거든요. 제가 온전한 교육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대한 온전한 대가를 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손주 회장님이 사교육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당장 메가스터디 문 닫아야지. 그러면서 공부에 자꾸 유전자가 중요하다고 뭐 얘기하시고 뭐 한국을 떠나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서울대 나와도 필요 없다. 의대 나와도 필요 없다. 변호사 나와도 필요 없다. 일부는 맞죠. 우리나라 학벌 기조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서울대 나가도 의미 없다. 그럼 다른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만 하고 떠나면 돼? 어떡하라고. 서울대 나와도 의미 없다. 뭐 아이들한테 사교육비 쓰지 마라. 아이들한테 투자하지 마라. 어떡하라고요? 한국 떠나라고요? 한국 어떻게 떠나? 자기도 안 떠나는데. 본인이 떠나야지 먼저 그러면. 아직은 서울대 들어가면 성공하기 쉽습니다. 좋은 직장 구하기 쉽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분별한 정보와 교육 환경 속에서 부모님들이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뭐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최상위권이 목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몇 분이. 최상위권이 뭐예요?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뭔데 우리나라에서? 내신 잘 보고
수능 잘 치는 방법 이외에 뚜렷한 방법이 있습니까?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초등 영어의 문제는 초등 영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자꾸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를 흐트리는 사람들이 문제고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또 그것에 휘둘리는 부모님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변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최근에 충격을 먹고 영상을 못 올리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당장 완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죠. 지금 당장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만 해서 나가면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빌 게이츠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그런 사람들은 되지. 어떤 식으로든. 그런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입시 기조가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이상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따라가 주면서 준비를 해야죠. 우리나라 교육 체제가 좀 있어 바뀌잖아요. 2024년, 25년 이렇게 해서 디지털 AI 교과서도 나와요. 초등 영어 같은 경우도 실용적인 영어, 이 아웃풋을 강조하는 영어의 교육 개혁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만 인프라가 받쳐주지 않거든요, 아직까지. 그러면 아직까지 그 방향을 준비를 하면서 여기도 준비를 하자고요. 실용 영어도 중요하고 입시 영어도 중요한 것처럼.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경계하셔야 돼요. 서울대 영어교육학과에 보낸 직원이 있는데 영어학원 안 다니고 해리포터 100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문법 공부도 한 적 없고요. 이 아이가 특이한 경우겠죠. 이 아이가 몇 살인지도 중요하고요. 내신 시대에 그 서울대를 들어갔는지도 중요하고 해리포터 전권을 100번 읽었대요. 저 노력이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을지 상상이 안 갑니까?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면 해리포터가 이거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뭐 했더라 카더라를 그냥 제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분이 100% 솔직하게 얘기하지도 않을 뿐더러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요. 플러스 알파가. 제가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했던 말이죠. 영어 유치원 제가 보내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돈 있으면 영어 유치원 보내야죠.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버는데 영어 유치원 저 보냅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낼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영어 유치원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요. 그 플러스 알파 때문에 얘가 영어 유치원 다니는 것이 극대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포터 100번 읽고 서울대 영어 교육과 간 애들을 몇 프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중등 전교 1등으로 졸업한 지인 아이는 선행한 서거든. 그러니까 이게 일반 학교에 보면 전교 1, 2등 해가지고 특목고 간 애들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거 있는데 제 주변에도 정신과 상담받는 애들 있습니다. 평생 전교 1등만 하고 살았는데 특목고 가니까 과기고 가니까 내신 쳤는데 5등급 6등급 나오거든요. 50% 충격 먹죠. 그러니까 천재 위에 천재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 방식이 갑자기 막 구술 면접을 본다든지 고등 입시에 회화가 추가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초등에서 중등에서 뭔가 말하기 시험이 추가될 수는 있죠. 왜 입시에 영향이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기조를 점점점 맞춰가겠죠. 근데 고등 내신에서 영어 구술이 들어가서 그게 입시에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다. 당장. 다만 영어 서술형이 강화될 거고 영어 서술형이 더 추가될 수가 수능 서술형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공부의 맥락을 이어가야 되고요. 문법이 영어 공부의 핵심입니다. 라이팅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영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문법 공부를 탄탄히 해줘야 된다는